계속된 시장의 하락, 그 하락에 대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이슈. 투자자들은 그 핵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먼저 비트코인의 추세부터 체크해보려고 하는데, 최근 비트코인이 6만 달러 밑에서 연쇄 청산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주목받고 있거든요. 암호화폐 리서치 기업인 10X 리서치는 3일 발간한 리서치에서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의 평균 매수 가격은 6만에서 6만 1,000달러 사이로 추정된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 아래로 떨어지면 청산 물결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지난 2일까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순유입된 자금은 약 146억 3,600만 달러 정도인데, 10X 리서치는 이 자금 중 30% 정도가 실제 매수 물량이 아닐 것으로 분석했거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초기 선물 가격이 현물 대비 높다는 것에 착안한 베이시스 거래 물량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여기서 베이시스 거래란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투자 방법으로 업계에서는 ETF를 매수하고 비트코인 선물을 매도하는 전략을 썼던 전문 투자자들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물량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시장의 유동성이 메마르면 언제든 떠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꼭 베이시스 차익 거래 물량이 아니더라도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대부분 개인 자금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신의 매수가보다 비트코인 시세가 아래로 내려가면 금방 항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인데, 여기에 더불어 지난 5월 2일 비트코인 가격이 5만 6,500달러까지 하락했을 때 블랙록이 밝혔던 푸펀드 및 연기금 투자설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은행 JP모건 역시 지난 5월 리서치에서 현물 ETF 매수자 중 80%는 기존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일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블랙록 자신조차도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구매의 80%는 기관이 아닌 소액 투자자라고 밝힌 바 있죠. 그래서 이런 가설들은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ETF 투자자들의 매수 평단가를 강하게 하회할 경우 연쇄 매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연쇄 매도는 큰 하락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업계에서는 채굴자 매도 물량 증가와 ETF 투자자들의 모멘텀 약화 등을 이유로 꼽고 있고, 7월 초에는 파산 거래소인 마운트 곡수의 해묵은 채권들이 채권자들에게 암호화폐 형태로 분배되고 있어 이 과정에서 많게는 7만 개 가량의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투자 심리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태이고, 중요한 것은 현재 이미 6만 달러 선 아래로 비트코인이 떨어졌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에 따라 시장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 역시도 배제할 수 없어 현재 시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다음으로, 그럼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은 분위기인데 반전시킬 만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당장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여부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업데이트된 S1 양식을 제출했어요. 비트와이즈의 최신 서류에는 최대 5억 달러에 대한 6개월 수수료 면제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2025년까지 또는 펀드의 자산이 15억 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ETF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도입한 또 다른 잠재적 이더리움 현물 ETF 발행사인 바네크의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비트와이즈의 업데이트된 S1 양식에는 뉴욕 증권거래소 아르카의 상장 및 거래할 정확한 출시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양식에는 등록 효력 발생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일단 일전에 비트와이즈는 6월 초에도 S1 양식을 업데이트했었고, 6월 업데이트에서 이더리움 ETF 주식의 생성 및 상환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며, 또한 비트와이즈의 계열사가 250만 달러 상당의 초기 주식 바스켓을 매입할 계획이고, 벤처 캐피털인 판테라 캐피탈이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주식 매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었는데, 이에 따라 분석가들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출시 가능성에 대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ETF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참고해보면, 최근 비트와이저의 S1 신고서 수정이 미미하게 수정된 것이기 때문에 몇 주 안에 ETF를 상장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고, 또한 또 다른 ETF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도 비트와이즈의 조기 신고는 전반적으로 느린 승인 속도에도 불구하고 SEC의 의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의미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ETF가 거래를 시작하려면 SEC의 승인 절차가 여전히 중요한 상황으로, SEC가 19B-4 양식을 승인했지만 발행자는 여전히 S1 양식을 승인받아야 진행이 가능한데, 19B-4 양식과 달리 S1 양식에는 구체적인 마감일이 없기 때문에 출시 일정에 불확실성 요소가 추가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최근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는 최근 모든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승인 절차를 엄격하게 조사할 것이고, 하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올 여름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거든요. 따라서 불확실적인 요소가 물론 존재하지만 그래도 그리 멀지 않은 기간 내에 이더리움 ETF가 결국 승인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승인되는 것과 동시에 또 중요한 것은 역시 승인 후 이더리움 ETF에 들어오는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출시 초기부터 약 5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어 긍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태로, 물론 승인된다고 해서 바로 시장이 상승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장기적인 시장 상승을 견인하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만한 핵심 호재로 이더리움 ETF의 승인 여부를 꾸준히 체크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릴게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 건데, 그 중에서도 역시 핵심이 되는 소송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최근 리플 소송이 7월 중에 결론이 나온다는 분석이 있어 체크해보려고 하거든요. 리플 옹호자인 프레드 리스폴리 변호사에 따르면 SEC 대 리플 소송이 언제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7월 31일에 끝날 수 있다고 답했고, 또는 7월 13일에 끝날 수도 있는데, 여기서 7월 13일은 작년에 리플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핵심 판결이 있었던 약식 판결이 나온 날짜이기 때문에 13일 혹은 31일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분석한 핵심적인 이유는 앞선 리플 약식 판결에 토레스 판사의 판결 선례와 더불어 바이낸스와 SEC의 소송 담당 판사인 잭슨 판사가 2차 시장에서의 BNB 판매와 관련해 바이낸스에 대해 SEC가 제기한 혐의를 일부 기각한 것이 핵심으로 보이는데, 법원은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BNB 토큰의 2차 시장 판매가 증권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고, 법원은 또한 바이낸스의 법정 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BUSD가 투자 계약으로 분류된다는 SEC의 주장도 기각했죠. 하지만 SEC의 주장 중 일부는 기각되었지만 법원은 현재로서는 특정 주장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태인데, 결국 SEC가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SEC는 법적 입지가 굉장히 좁아진 상태예요. 더불어 잭슨 판사가 SEC의 규제 테두리가 불분명하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판결에 따라 리플 측도 본인들과 SEC의 소송에 대해서 보호한 권한 통지서를 제출하며 SEC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SEC가 판사의 판결에 대해 새로운 반박을 하기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리플 소송이 이번 달 말까지 끝이 날 수도 있다는 예측이 정말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금일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